저희는 이제 오디 뽕나무를 신이 내린 돈나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에 키우는 뽕나무에 자라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누에고요. 요게 오디, 우리 시범 사업으로 하는 농가입니다. 내일 가보시면 전부 야, 돈 되는구나. 참 잘해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육을 오셔서 배우시면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소득이 완전히 보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시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토의를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신이 되는 나무는, 이 돈 되는 나무가 이 신목 뽕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뽕잎의 효능이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많이 들은 그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양잠산물이 당뇨병, 그 다음에 우리 이 고혈압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나 있고요. 또 그만큼 표염을 보고 있습니다. 뽕잎에는 당뇨 예방 효과가 있고요. 혈압 강화 작용, 그 다음에 발암 억제 작용,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 이 콜레스테롤, 이게 상당히 사람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도 좋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사슴에 먹어보면 사슴이 병에도 강하고 이 고기가 이 지방 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해서 저희들이 뽕나무가 남으면 사슴 농가에서 아주 다 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따 제가 쭉 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이어트에도 오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모든 기능성 식품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블루베리, 초코베리 다 그렇지만 저는 블루베리나 초코베리보다도 오디가 가장 좋고 복분자보다도 좋은 것이 이 오디입니다. 먹기도 쉽고 또 거의 농약을 뿌리질 않고, 그리고 이 뽕나무에는 이 상백피라는 이 뽕나무 껍질입니다. 이 껍질이 또 상당히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나무라고요. 하고 또 누에 똥까지, 똥 먹는 게 유일하게 똥 먹을 수 있는 것이 누에똥입니다. 누에똥이라는 것이 결국은 뽕잎이거든요. 딴 거를 절대 누에가 딴 거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뭐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뽕잎 이외에는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똥까지 먹는 것이 이 양잠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 그런 작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입니다. 오디는 옛날에는 그 누에를 많이 키울 때는 전부 뽕나무를 잘라니까 오디가 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기껏 열렸어야 오디 뽕나무 다 잘라서 먹인 다음에 조금 몇 개씩 달려서 드시던 그 맛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오디 뽕나무를 생산하는 그 뽕나무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것이 2004년부터 연구가 돼서 7년도, 8년도 이쪽에 쭉 새로운 품종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매년 한 가지 품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어떻게 빨리 우리 도민들한테 공급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이 관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따가 쭉 설명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충남 잠사곤충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에는 이런 그 기능성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C3G라는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강화 성분, DNJ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혈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는 설탕 성분이 없어요. 전부 유리당, 이 포도당 과당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드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을 함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디는 아무리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DC는 이 리놀산, 이것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혈액에 이 지방이 너무 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고지혈증, 그런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복분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복분자 씨는 절대 깨지지도 않고 씹어지지도 않습니다. 다 그냥
뭐 밥 먹을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화장실 가면 그냥 다 나와요. 근데 ODC는 다 깨지고 믹서에 가르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셔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OD의 효능에는 금방 그 항노화, 이 C3G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고요. 당뇨병 환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혈압 뭐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뭐 동의보감에도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배고픔을 잊게 해줘요. 이것은 저희 농가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OD는 많은 이용 분야가 있어요. 지금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고, 근데 생과일로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에다가 갈아 먹으면 가장 맛있고요. 우유나 이런 쪽에다 같이 넣는데 요구르트에다 한번 넣어서 갈아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동결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OD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OD 가공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뭐 와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OD를 이용해서 비누, 그 다음에 뭐 떡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잼. 그래서 이 잼 같은 경우 일본도 많이 팔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산청 양협에서 이런 잼이라든지 라이스신, 이런 뭐 치약 뭐 이런 걸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양갱 이런 식으로도 지금 계속 제품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잘 팔리면 OD 수요는 지금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지금은 현재 7,000원까지 8,000원 받지만 5,000원까지만, 왜냐면 코스트가 낮아져야만이 얘들도, 이 사람들도 유통 마진이 남아야, 생산 단가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이 되더라도 좀 낮게 형성이 되면 상당히 소비량이 늘어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5,000원만, 내가 실질적으로 키로당 5,000원만 수치를 해도 상당히 고부가 가치가 갖고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주에는 이제 OD 막걸리, 사곡에서 OD 막걸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OD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농업에서 무농약 재배, 친환경,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지금 그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이 뽕나무밖에 없습니다. 어느 작목을 상수원 보호지역에 심으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요. 근데 뽕나무는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도 그 재배가 가능한 것이 뽕나무고요. 그래서 OD 농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건달 농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달이에요. 거의 뽕밭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OD 따는 시기에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지만 해놓으면 할 게 없어요. 6월 달에 OD 따고 6월 말에서부터 7월 초에 전지해놓고 그 다음에 뽕밭 가는 것은 다음에 2, 3월 달에 갑니다. 그러면서도 소득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반건달 농사라는 것을 머리에 딱 내리에 심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OD 뽕나무는 OD 뽕나무뿐만 아니라 일반 뽕나무는 척박한 토지, 지금 여러분들 뽕나무가 보시면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양잠 산업이 막 엄청 번창할 때 심어놓은 뽕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산원에도 자라고 논둑에도 자라고, 그리고 까치들이 OD 따먹고 가다 똥 싸놔가지고서는 막 사방에 나옵니다. 그것이 산삼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그 식으로 OD는 어느 토양에서도 잘 자라요. 배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논에도 잘 자랍니다. 배수로만 잘 터주면 논에도 잘 자라요. 그래서 지금 일부 농가들이 논에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가 거의 없습니다. 딱 2번 뿌립니다. 그래서 충남은 저는 무농약 유기농 재배는 저는 충남은 하지 않습니다. 어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남양주 OD 농가 40명이 저희 사업장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친환경 재배 그 유기농이라고 해서 약도 못 뿌리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약을 안 뿌리니까 OD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OD를 사람이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1년 농사 폐농하면 아예 다음에 내년에 잘 지면 올해 못한 거 되겠지. 그러다 내년 쫄딱 또 또록 똑같이 되면 그때는 진짜 농업 포기하고 싶고 괜히 내가 이걸 왜 심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유기농 했다고 해서 OD가 1kg에 20만 원 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껏 받아야 10,000원밖에 못 받는데 3,000평에서 1톤 생산해서 10,000원 받느니 1,300평에서 약 2번 뿌리고 10톤 따서 7,000원 받아도 1,000만 원 하고 3,000평에서 1,000만 원 하고 1,300평에서 7,000만 원 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는 저는 뭐 혼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기농은 OD는 유기농 재배를 하지 말아라. 약을 딱 2번 뿌려도 거의 유기농하고 똑같습니다. 잔류 독성 하나도 없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OD는 닦아 먹을 수가 없어요. 닦으면 다 안토시아닌 함량 그것이 다 빠집니다. 검은 물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OD 사셔서 닦아 안 드셔도 됩니다. 닦지 마십시오. 닦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제가 이제 빨리 지금 서둘러서 제가 계속 신규로 조성하는 농가들한테는 OD 뽕밭은 산속으로 가라. 어려우더라도 1년만 고생하시더라도 산속으로 가라 그럽니다. 산속에 가면 울타리를 쳐야 돼요. 고라니 때문에. 워낙 고라니가 뽕나무를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왜 산속으로 가라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노변에 심어놓은 뽕밭은 OD가 이제 안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녀요. 분진이 돼서 더구나 닦아먹지도 못하는데 그걸 누가 소비자가 사겠습니까? 없을 때는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OD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뽕밭을 신규로 조성하시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소비자들이 뽕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 뽕밭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도로변인데요. 나 그거 안 사요. 조금 더 가격을 줄 테니까 산속에 있는 거 사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뽕밭 조성을 할 때는 교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택배 다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적지를 하실 때는 그쪽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상당히 비교적 쉽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반걸달 농사. 수확 시기에 노력 집중됐는데 이제 집중이 안 돼요. 흔들어 땁니다. 사람 손으로 안 따요. 흔들어 따서 바가지로 퍼담습니다. 그리고 바로 냉동 창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의 장마 오기 전에 다 거의 OD 수확이 끝납니다. 대개 보면 우리 충청도 지역은 4월 달에 비 오고 5월 달에 조금 오다가 장마가 대개 보면 6월 20일 정도에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미루었다 하다 보면 25일, 26일 정도에 시작이 되고 OD를 하면서 쭉 제가 10년 동안 보면 비 맞는 확률은 한두 번 정도 수확하기 시기에 한두 번 정도 맞지 주룩주룩 내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중하순경이면 다 수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수확망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 수확망 위에 걸터 있어요. 그래서 땅하고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서 작년에 공주에 1억, 올해는 청양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단점이 냉동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1,250만 원씩 보조해서 해줬는데도 농가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저도 노력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D 농사 잘만 1년만 잘 지면 뭐 본전 금방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제가 이제 냉동 저장 창고를 지을 때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비용을 전기 끌어들이고 전봇대 세우는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쪽으로 제가 유도를 하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냉동고 지원 사업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그 친환경 농업이고요. 상당히 쉽습니다. 단점이 이제 냉동고가 이제
들어가는데 냉동고도 뭐 금방 짓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2년 후에 짓는 거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오디 농사는 상당히 손쉬운 농사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어지간한 땅에서는 다 된다. 뭐 늪지, 물이 채워져 있는 땅이 아니고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적지, 뭐 뽕나무 나 심을 데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산에도 심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농업이라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품종에 대해서 쭉 설명은 제가 올릴 겁니다. 근데 그냥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대성뽕이라는 피카스 사엑스라는 계통명을 갖고 있는 대성뽕, 최초의 오디 뽕나무 품종입니다. 상당히 오디가 크지만 당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 뽕나무 품종을 선택을 할 때는 뽕나무 수량이 어떠냐, 대형이냐 소형이냐, 당도가 좋으냐 어떠냐, 오디 색깔이 붉은색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두시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디는 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디 하면 새카만 열매, 이것이 이 내리에 박혀 있어요. 옛날 어른들도 뽕밭에서 따먹은 오디가 하얀 오디는 없었거든요. 지금 하얀 오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디는 이제 관광농원이라든지 아니면 희귀 애들 체험농가 할 적에 그런 데서는 한두 개 갖다 심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역으로 해서 다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막 천냥빚 갚는다고 하얀 오디는 백사에다 비교를 합니다. 백사는 부르는 게 가관입니까? 그래서 오디도 이게 백사라 똑같은 거다. 그래서 2만 원씩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체험농가나 관광농원을 하시는 분들은 빨간 오디, 하얀 오디, 검은 오디 3개를 해놓고 이렇게 따먹고, 오디도 이런 오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체험객이 거기 갔더니 하얀 오디도 있어, 거기 한번 또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제가 공급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오디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파시려면은 까만 오디가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결신 열도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는 접 붙이는 때부터 오디가 매달리는 품종이 있고, 어떤 거는 3년이 돼야 오디가 열리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제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품종이 그냥 어떠한 뽕나무를 조성을 할 때 한 품종을 전부 심지 마시고 두 품종 정도를 뭐 7대3이나 6대4 정도를 이렇게 혼종해서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2가지 이상 품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뽕이라는 이런 품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일뽕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청일뽕입니다. 이것이 누에 사육용에도 썼던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그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디 맛 하면은 이 청일뽕을 생각합니다. 약간 시큼달콤한 맛. 옛날에 이 맛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뽕 오디가 따먹은 오디가 이 오디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오디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 오디라 해서 국상 20호라는 이건데, 이건 길쭉하면서 붉은색의 오디를 색깔을 띱니다. 근데 당도는 엄청 달아요. 근데 잘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뭐 바람만 불으면 훅 떨어지고 건들기만 하면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두 개 정도 집에서 그냥 내가 따먹는 그런 품종으로 갖고 계셔도 괜찮은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심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대심인데요. 요게 올해 처음으로 묘목업자들한테 공급된 품종입니다. 품종을 육성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직 심어진 데가 거의 없죠. 근데 충남은 7년 전에 다 심어졌습니다. 그만큼 타도에 비해서 7년을 앞서 나갔어요. 저희는 도둑질을 제가 한 겁니다. 딱 1년 2년 키워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다 싶어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뽕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이 됐기 때문에 생산을 했지, 만약에 잠종업자나 뽕나무 묘목업자들은 생산할 엄두도 내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7년 전부터 이걸 벌써 다 공급을 해서 충남엔 80%가 다 대심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 충남은 80%가 대심으로 다 심어져 있으면서 새로 조성되는 농가들은 대심을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년에 심게 되면 대심을 심으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심을 전량 100%로 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물량이 많으면, 없을 때는 그냥 오디라고 생긴 것이 다 팔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물량이 많으면 이제 고품질로 고당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수양이라는 품종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근데 이제 수양이라는 것은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품종을 내보내려고, 수성이라는 품종도 있는데 당도는 상당히 좋은데 당도가 좋다 보니까 물러요. 그래서 따는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이 자체적에서 벌써 곰팡이가 납니다. 이 탕이 나버려요. 막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금 이거하고 같이 공급을 했다가 지금은 요거는 이제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상 7호라는 수양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심하고 요 품종을 올해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은 대한민국에 저희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봄에 뽕나무를 신청해서 올 가을에 심으실 농가들은 대심 70%, 수양 30% 정도로 심을도록 저희가 권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양의 특성은 뭐냐면 오디 수확 시기가 일반 대심 뽕나무보다 15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수확을 해서 6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양부터 먼저 수확을 해서 팔고 오디가 나오지 않을 때 가격을 잘 받으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심을 팔 수 있도록 지금 조절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양이 당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20브릭스가 넘는데 오디가 약간 적어요. 그래서 대심은 만약에 1톤 딴다면 수양은 한 500kg 정도. 그 대신 이제 가격 면에서 대심을 6,000원, 7,000원 받으면 이거는 7, 8,000원 받아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에 그 전북의 고창에 과상이라는 2호 과상이라는 뽕나무 품종이 있는데요. 오디도 좋고 당도도 좋은데 균핵병에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병에 약하고요. 그리고 추위에 엄청 약해서 우리 충청도 지역에서는 재배가 되질 않습니다. 절곡 조성이라는 품종이 있고 이게 터키디라는 오디입니다. 이거 병 걸렸다고 안 따먹어요. 근데 따먹으면 엄청 답니다. 설탕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요거는 관광농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집에 한두 개씩 키우고 싶으신 분은 얘기하면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충남 도민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방 보신 과상이고요.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울트라 슈퍼 뭐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뽕나무 품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만든 품종입니다. 사배체로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균핵병이 좀 약하고요. 당도가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은 2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는 충남의 일부 한 10% 정도 심어졌습니다만 더 이상 품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품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시고요. 그 다음에 대자뽕이 아까 국상 20%라는 겁니다. 붉은 오디.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몇 주씩은 생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품종이 있고요. 당도가 17브릭스 상당히 답니다. 근데 잘 떨어져요. 미숫가도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와서 따먹어라 하는 그런 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붕뽕이라는 오디가 있고요. 이런 품종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홍뽕. 오디가 붉어요, 이런 거는. 근데 오디가 붉으니까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운뽕이라는 것도 있고요. 청일뽕. 이것이 그래도 과피도 단단하고 수확량도 좀 괜찮고 옛날부터
기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오디용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6m, 6m로 심어가지고 고목으로 한다는데요. 이런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포장 펴놓고 떨어지는 것만 갖다 저장했다 한다는데 그건 상품성이라든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심이라는 것이 상별입니다. 수확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재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도는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다음에 이제 수양뽕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우리 충남 도민한테 공급하는 것이 대심, 수양 이 두 가지 품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양하고 대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품종이 또 나오면 타도보다도 먼저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오디 뽕나무 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단지 이제 거름만 많이 주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이 좀 안 좋은 것은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물 빠짐이 안 되는 곳에서는 재배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 빠짐이 안 되는 그런 토양에다 굳이 심으시려면 배수로를 깊게 파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뽕나무는 잘 자라는 작물로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3년 지팽이 짚고 다니다가도 꽂아놔도 사는 것이 뽕나무다. 그만큼 생명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얼마나 관리를 안 하셨으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어지간하면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시면 절대 죽지 않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옛날에 어려서부터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식목 행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가서 구덩이 파고 그 밑에 퇴비 넣고 그 다음에 흙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뿌리가 직접 퇴비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 이렇게 꼭꼭 밟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누에 키우는 뽕밭을 조성을 하려면 워낙 많이 심으니까 이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만 우리 오디 뽕나무는 300평에 많이 심어야 70주 정도 되니까 구덩이를 판다든지 아니면 포크레인 같은 거를 한번 임차를 해서 심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는 낮추배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 손으로 따려니까 낮게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낮추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추배기에는 옛날에는 1항과 1항 사이를 좁게 심었어요. 2에서 2.5m, 남에서 2에서 3m 이렇게 심어가지고 소주밀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손으로 수확하는 시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제 오디 수확 시기가 떨어서 그물망에 설치를 해서 수확하는 시기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낮추배기는 도저히 그물망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거의 사장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이렇게 심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가지를 받는 그런 방법이 낮추배기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묘목업자들한테는 장려를 하고 초창기에 이렇게 심었느냐면 많이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묘목업자들이 뽕나무를 공급을 할 때 우리 소비자가 직접 가서 구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 택배로 받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택배에다 배달하려면 자루에다 많이 집어넣어야만이 택배도 원활하고 또 이 부피도 적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상당히 짧게 잘라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낮추배기 빼기 할 수가 없고 이따가 다음 방법의 중간 만들기는 최소한 80에서 1m 위에서 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묘목업자들이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여기서 다시 이만큼 키우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1m 이상의 1m 20cm 정도를 잘라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식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추배기는 아래서부터 가지를 받는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여기도 1항과 1항 사이가 좁아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이쪽이 양쪽에서 우거지면 꽉 쩔어서 통풍도 안 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병이 심하고 균핵병이 많이 해서 그냥 다 쏟아지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추배기는 이렇게 내다 보니까 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물망을 어떻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추 만들기에서 그 재배한 건데요. 어디 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추 만들기. 이것도 대심인데 상당히 수확량도 떨어지고 또 영양 생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디도 적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거져요. 이게 한 3, 4년만 돼도 이렇게 우거지는데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뭐 퇴비를 제대로 똥구르마 그냥 우리가 속된 말씀을 드려서 애발 그 구르마가 똥구르마인데 그거를 끌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중간 만들기입니다. 장점은 나무 모양 만들기와 관리가 상당히 쉽고요. 낮은 곳에 달리는 손수확이 가능하고 대부분 분주에 적합한 보장이지만 손수확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일부 농가가 깨끗하게 수확을 한다고 해서 손수확을 하는데 그물망을 설치하면 불순물이 다 그물망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선별이 됩니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크게 그런 쪽에 유념을 안 하셔야 되고 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오디 재배가 상당히 손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초창기에는 초창기의 단점입니다. 높은 곳에 달리는 흔들어 수확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흔들어 수확하는 것이 본격적인 수확 방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흔들어 수확하고 그다음에 그물망 설치 비용이 초창기는 처음 시험할 때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사진과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워낙 파이프 그 밑에 그물망 설치하는 파이프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농민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 설치하는데도 한 1200만 원 정도 소득이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보완을 해서 그 정도도 한 300이나 400 정도면 그물망을 완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5에서 5.5m, 그러니까 1항과 1항 사이죠. 그러니까는 5.5에서 5.5m, 나무 사이는 3에서 3.5m.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평에 60에서 70주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밑에서 찍혀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애대로 쭉 올라와서 가지가 이렇게 위에서 뻗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봄에 이른 봄에 이렇게 너무 아래로 처진 가지는 그냥 이렇게 툭툭 전지를 해주셔도 큰 수확량에는 큰 지장을 주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묘목업자들이 생산했을 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금은 벌써 심고 6월 하, 그러니까는 6개월을 키워서 잘라서 가지를 만들지만 저희들은 이제 애초부터 이렇게 키워서 내보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은 시간 절약이 들고 그만큼 뽕나무 생육을 원활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급을 할 때는 이 정도 높이에서 잘라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그냥 심어놓고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내년 봄에 그냥 내비두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가지는 이 밑에서 나옵니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나오니까는 3가지가 나오든 4가지가 나오든 그냥 80cm 이하에서 나오는 가지는 과감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위에서 나오는 가지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디가 매달립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6월 말에 오디를 다 따시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10에서 15cm 남기고 딱딱 다 전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또 최소한 7, 8가지, 10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오디 따고 잘라주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자른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심은 1년 차인데 여기서부터 키우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년 차, 저희는 바로 2년 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키워가지고 6월 달에, 7월 달에 잘라주면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나무가 내가 잘라놔도 가지가 제멋대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바라는 쪽에 만큼의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보람직하게 나온 가지죠. 요거 이렇게만 받아놓으면 뭐 오디 농사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한 4월 달 정도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싹이 나와서 5, 6월 달에는 많이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한 1m 20 정도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가 최소한 80에서 1m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우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오디의 결실 특성은 항상 꽃눈이 전년 가을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전지를 해주시면 그때부터 자라는 뽕나무 길이기가 최소한 2m에서 3m 큽니다. 6월 말에서부터 7월도에 전지를 해놔도 그때부터 11월 달까지 생육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크는 가지가 최소한 2.5m에서 3m 정도는 큽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 포장에 가보시면 어디를 잘라줬는데 얼마큼 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가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을에 형성된 데서 오디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새순이 자라면서 눈과 눈 사이에서 오디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웃자란 가지에서는 열매가 잘 달리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웃자란 가지에서는 겨울에 월동할 때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소 비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웃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소 비료는 많이 주지 않고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죽분이나 돈분, 개분 이런 것을 많이 포장해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나친 대비도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뽕나무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많이 주면 이삭거름을 잘못 줬다든지 새끼칠거름을 잘못 주고 했을 때 토복의 우려가 있고 도열병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웃자라면. 그렇지만 뽕나무는 충분한 양의 많이 거름을 줘도 절대 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수록 좋으니까 그 대신 완전하게 부숙된 퇴비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는 가지에서 잘 달립니다. 그래서 매년 전지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디뽕나무는 봄에 전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전화했어요. 뽕나무 다 전지해놓고 좀 잘 크고 있다고. 봄에 전지해서 잘 커도 오디가 매달리질 않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꽃눈은 전년 가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 말 7월 초에 우리 충청도 지역은 6월 말 7월 초에 반드시 전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